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인문예술과 감성지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위덕대학교 김금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 감성지능에 대해 알아보고 측정해 본다. 2. 인문예술의 필요성을 안다. 3. 그림과 음악 감상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다입니다. 여러분, 감성지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성지능은 1990년 피터 셀러비와 존 메이어가 이론을 개발하고 이후 1995년 심리학자 데니언 골먼이 교육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감성지능 기술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성지능은 자신에 대한 조절력과 인간관계에 대한 조절력으로 자신의 성취, 성공적인 커리어, 리더십,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감성지능이 높으면 좌절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기 동기화를 시켜 자신을 지켜내고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속시켜줍니다. 또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 공감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성지능이 높으면 의사소통 능력과 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조직 생활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감성지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면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 커리어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정리하여 다시 살펴보면 감성지능은 인지지능을 측정하는 IQ와 달리 후천적 학습으로 개선이 가능한 능력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감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지능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감성지능의 요소를 구별하는 것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로우 앤 웡이 분류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감정 이해, 타인의 감정 이해, 자기 감정 조절, 감정 활용,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감성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부분을 향상시키고 싶으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본 문항의 측정 도구는 2002년 웡과 로우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척도입니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으로 하고 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다고 해석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펜과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점수를 측정해 보십시오. 먼저 자기 감성 이해. 자기 감성 이해는 자신의 실제 감정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점수로 측정해 볼까요? 자기 감정 이해 측정 문항 1. 내가 왜 그 감정을 느끼는지 대부분 잘 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입니다. 2.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 3. 내가 느끼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 4.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항상 알고 있다. 감성지능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타인의 감정 이해.
타인의 감정 이해는 타인의 감성을 인지하여 공감할 줄 아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는 항상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입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관리한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에 민감하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관리한다. 여러분은 앞서 측정해본 자기 감정 이해와 타인의 감정 이해의 점수 총합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해서 다음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성지능 요소 세 번째, 자기 감정 조절. 자기 감정 조절은 자신의 감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능력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 문항을 볼까요? 1.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3. 나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다. 4. 나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격려하려고 한다. 감성지능 요소 네 번째, 감정 활용. 감정 활용은 자신의 직무 활동과 수행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측정될 수 있는 문항을 볼까요? 1. 나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다. 2. 내 감정을 상당히 잘 조절할 수 있다. 3. 나는 화날 때 언제나 빨리 진정할 수 있다. 4. 나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한다. 여러분은 자기 감정 조절과 감정 활용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앞서 측정했던 네 가지 요인들의 점수를 각각 합산해 보시고 어느 요소가 가장 높은지 어느 요소가 낮은지 생각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보다 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하며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이처럼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성 지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감성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예술을 통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음악적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대 철학자 슐러는 미적 교육을 통해 인간 이성과 감성이 동시적으로 활성화되고 통합되어 인간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삶에 대한 의미를 갖게 해주며 인간의 감각과 지각을 살려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삶을 보다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예술 작품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아, 타자,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격적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예술을 통한 자기 이해의 과정을 인문예술이라 정의하고 예술을 통하여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권합니다. 예술을 통한 인문학적 자아 성찰을 통해 왜곡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건강한 자아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디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에는 늘어진 시계를 볼 수 있는데요. 녹아내리는 듯한 시계의 표현이 우울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는 존재이고 시간을 매개로 기억도 하고 추억을 회상합니다. 이 작품은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은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음악 감상을 통해 감성 지능을 향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상하실 곡은 최진 작곡가의 시간에 기대어입니다. 피아노 김근혜, 테너 최희진의 무대입니다. 그대가 살고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시간에 기대어라는 제목은 우리가 시간에 기대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시간에 기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4차원의 시각으로 시간을 벽에 기대듯이 시간에 기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저 지나가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현재 괴로운 시간들이 있나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노래에 나오는 가사말처럼 연습이 없는 인생이기에 때로는 후회와 서름이 복받치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뜨거운 감정이 식어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그마저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날이 있다면 슬픈 날이 있고 기쁨이 있는 날이 있다면 지치고 우울한 날도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받는 날들이 이어질 때 이 노래처럼 너무 괴로워하기보다는 시간에 기대어 보면 어떨까요?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때에도 떠올려보는 노래 시간에 기대어 였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실까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편지 글을 읽어보십시오. 화가 이중섭이 아내와 두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라고 합니다. 1945년 일본 유학 중 만난 마사코와 결혼하여 이 남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한국에서 잠시 행복하게 살았으나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 피난민이 되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화구를 살 돈이 없어 담배를 싼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생활이 어렵고 불안한 한국보다는 아내의 친정이 있는 나라에 아내와 두 아들을 보내고 그 이후 이중섭은 한국에 남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지독한 가난에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주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들의 그림을 모아 이중섭의 편지화라고 하는데요. 편지화를 통해 가족에 대한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이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감상하실 곡은 가수 김민기의 가을 편지입니다. 피아노 김근혜, 소프라노 박상희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어떠셨나요? 고은혜 씨, 가을 편지를 가수 김민기가 노래로 만든 곡으로 가을이라는 계절 전경이 떠오르셨나요? 낙엽이 쌓이고 흩어져 마침내 사라져가는 가을이 오기 전 설렘과 기다림, 그리고 쓸쓸함과 애틋함 등 노래를 통한 감성이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는 듯합니다. 편지는 현대사회에서 매일과 대체되는 용어이지만 상대를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한자 한자 써가는 편지. 편지를 통해 사람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밀도 있게 전할 수 있지요. 지금은 편지지에 글을 쓰고 우편으로 보내는 편지가 사라진 시대이지만 감사함을 담은 감사 편지를 전달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음악 감상을 통해 충만된 감성을 담아 감사 편지를 써봅시다.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하고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기쁨과 만족,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감성 지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술을 통해 나의 감성을 키우고 지치고 힘든 자신에서 회복된 자신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문예술은 자신만의 개인적 감성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감수성에 의해 심미 경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하여 그 축적이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돕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신미감 높은 예술적 소양과 함께 여러분의 감성 지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술과 인문학의 성찰은 우리가 건강한 인성을 가꾸도록 도움을 줍니다. 인문예술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으로 인격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